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른바 이게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내년까지 갈 것이냐, 총선까지 갈 것이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5분 조사에서는 제대로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된 이후에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역할을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이렇게 긍정적이 뭐 그때 20몇 %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긍정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집권과 같은 이런 그 사법 리스크 전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야당 역할이 평가가 높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지금 터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정당 지지율의 재역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다음 총선까지 간다면은 필패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1년 지금 6개월도 더 남았 1년 6개월 정도 남았으니 뭐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게 될 텐데 근저히 지금 민심은 굉장히 지금 야당 진영이 힘이 버거움을 느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선택적 법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되는 건 잘못했다 이래 보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 사법 리스크 즉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갈 것인가, 내년까지 갈 것인가. 당연히 보면 어쨌든 보면 이미 아마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죠? 검찰 수사는 이거 이제 조만간 해진하고 새 연초가 되면은 뭐 이재명 뭐 물론 노웅래 의원이 아직 그 체포 동의안이 처리 안 됐습니다만은 아직은 곧 이어서 아마 연초 정도 되면은 막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소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소환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을 내겠죠. 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제 악몽이 시작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요즘 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향자라고 양양재 의원을 비아냥거립니다만은 그 양양재 의원이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계륵 이재명 문제 내려와라 제발. 왜 이제 이낙연도 있고 또 여러 대안이 있으니까 네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당 대표로 있는 한은 우리 당이 꼼짝달싹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환하고 그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저 체포 영장까지 국회에 날라들기 시작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재명 본인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갖다 끝까지 민주당이 내후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그걸 갖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당 리스크로 끌어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본인 의지로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러나 세 번의 변수는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체포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이제 검찰 소환할 때는 만약에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아마 될 거고 나중에 또 구속하는 상황이면 또 구속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지속적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2월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월 국회 같은 경우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에 방탄 논란 이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추가 기소 여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장동만 쳐다보고 있지만 백현동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 부분도 지금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쌍방울과 관련된 이 수사가 아주 지금 급무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 기소가 됐을 때, 추가 이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재판 결과인데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해서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 내년 중에는 1심 결과, 2심 결과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고비에서 결국 민심의 향배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는 올 것이다. 불가피하다. 어떤 형태의 변화든지 간에. 그리고 그 변화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이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민주당이 극복할 수 있는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거는 첫 번째는 그 이야기인 대로 본인의 어떤
이 당 대표를 내려놓으면서 용단을 하는데. 용단을 내리면서 온전히 이 부분들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그 일이 민주당이 안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내려놓고 당은 당대로 민생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총선 승리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한 게 여전히 이 확률은 낮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봐도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가슴 저 깊숙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면서 거기서 자기 역할을 생각한다면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가 금방 이렇게 두 분이서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소환하고 체포동의안 그다음에 기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점철되는 어느 시점에서 이 당 자체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당에서 업소하는 차원에서 당에서 본래 그 당규에 보면은 기소되면은 그 당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걸 바꿔서 당무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은 이 정치 탄압으로 인정을 하면은 안 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지만 탄압으로 지금 우리가 규정하지만 당이 한 발짝도 뭐든지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수많은 민주당의 이 역사와 함께했던 또 실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서 뭔가 본인이 자발적인 건 아니더라도 당에 의해서 그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엄청난 국민의 지지 이 대통령 기간에도 아까 말씀하신 7, 80%의 지지 끝까지 40%의 지지가 있은 그 국민의 민심을 정말 살펴보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갖다가 되짚어 봐야 된다. 이게 정권 교체에서 0.73% 졌다지만 이거는 정권 교체를 정권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갖다가 오만 토론회가 있고 반성도 있고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당 운영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과정에서 그 과정이 끝난 이유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그때 정말 그 당을 책임져서 국민에게 나서는 분들, 각 지역에서 그 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하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개혁이 정말 일어나서 기득권 양당 정권의 고착화를 정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그런 멋진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자담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